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유입니다. 오늘은요, 영상 편집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루트들과 그런 플랫폼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몇 달 만에 몇백을 벌고 몇천을 벌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또 어떤 플랫폼에서 일거리들을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요,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고 또 할 수 있는데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무언가 기획을 하고 이런 것과는 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오로지 그런 편집으로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영상이니까, 기획이나 그런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먼저 편집을 하려면 영상 편집을 배워야겠죠. 근데 뭐 저는 학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영상 편집 따로 학원에서 배우지 않아도 편집자 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굳이 학원 가지 않고 독학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물론 독학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유튜브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만 보고 따라 하셔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채널들은 뭐 비디오 클래스나 편집하는 여자, 조블리, 이렇게 3개 채널이 있는데, 뭐 제가 한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채널들을 되게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편집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들이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3개의 채널이 이 편집을 알려주는 채널들에서 3대장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삐의 유튜브 하는 유튜브 채널도 추천드리는데, 이 채널은 좀 더 편집자들의 마인드셋과 유튜브 편집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다는. 전 오히려 이런 채널들에서도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굉장히 리스펙하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채널들에서만 그런 기술들과 그런 마인드셋 본질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저는 충분히 학원에 가지 않고도 돈을 들이지 않고 영상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편집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굳이 광고 촬영에 쓰이는 촬영 기술이나 편집 기술이 필요는 없겠죠. 모션 그래픽이 휙 들어가고 그런 라이브 밴드 음악이나 뮤직비디오에 그런 촬영 기술이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간단합니다. 카메라 이렇게 몇 대 세워놓고 컷 전환하면서 멀티캠 편집이죠. 멀티캠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포인트 자막 넣고 효과음 넣고 BGM 깔고 이렇게 5개에서 6개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유튜브 영상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셨다면 이제 좀 나도 편집자 할만 하겠는데? 영상 편집이란 걸로 돈을 벌어볼 수 있을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지인이 와서 갑자기 일을 맡겨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일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튜브 구인구직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영상 편집을 부업으로 하고 싶다, 프리랜서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수동적이라서 그냥 남들이 주는 일을 하는 게 편하다, 시키는 거 하는 게 편하다, 그럴 거면 저는 프리랜서 그냥 안 하고 회사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부터 볼 플랫폼은 편집몬입니다. 보시다시피 단가가 굉장히 박살 난 것 같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분당 1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페이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단가가 더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져서 기본 편집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7, 8천 원 이런 단가들도 있더라고요. 뭐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 갈아 넣어서 편집을 했는데 내 노동력이 뭐 분당 몇천 원, 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제 막 편집을 독학해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누가 당신을 돈 주고 쓰려고 할까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높은 페이를 측정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를 지불하려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시장의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값을 올리기 전까지는. 지금 보시는 이런 단가의 공고 같은 경우에 이미 편집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페이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공고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가가 망가진 공고에 연락해서 경쟁하는 건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초보자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거 비벼볼 수 있겠는데 하는 공고들에는 싹 다 메일을 보내보세요. 진짜 저는 퇴사하고 하루에 메일을 뭐 30개, 40개 이렇게 보내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할만 하겠다, 이 정도면 나도 뚫을 수 있겠다 하는 거에 메일을 30개, 40개씩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한 개도 안 온 날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래도 일단 계속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생계는 유지해야 했고 또 그만큼 작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모든 공고에 다 지원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편집업계에서 일단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결코 요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 낮은 작업물에서 좀 더 품이 큰 작업물, 좀 괜찮은 작업물까지 나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클라이언트더라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제값을 주고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셔서 일단 모든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일을 많이 보내면서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일을 제대로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통 정도는 이렇게 답장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답장이 오는 메일들에 한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니즈에 맞춰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줬더니 답장이 왔구나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컨트롤 C V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올린 공고를 보고 나는 아직 포트폴리오가 없고 되게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이지만 당신에게 어떤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 어떤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올린 공고를 보면 그런 걸 파악해서 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제안서 보내는 방법, 메일 보내는 방법부터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 더 내 제안서에, 내 메일에 답장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응답률이 높게끔 제안서를 구성해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많은 공고에 메일을 보내보면서 실패해보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인 외주나라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외주나라에도 편집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합니다. 저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나경 님도 저는 외주나라에서 만났거든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영상 편집 제작 의뢰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주나라는 유튜브 편집이 메인은 아니고 좀 더 공적인 성격을 띠는 공고들이 주로 올라오더라고요. 또 요즘은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많은 기관에서 이러닝 교육을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닝 교육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을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유튜브 편집자가 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작업이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떤 작업에 투입됐을 때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것도 정말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러닝 교육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 거의 회사 단위로 프로젝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일감을 따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고민해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편집나라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이 편집나라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보니까 이제 막 편집을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일을 하기 좋은 플랫폼인 것 같네요. 게임 방송 위주로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조금 비교적 쉬운 작업들 위주로 공고가 올라오는데 단가는 당연히 편집문보다도 훨씬 낮고 이 단가를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뒤져보는 건데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추천드리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채널이 성장했을 때 혼자 이제 영상을 쳐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PD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편집자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공고가 딱 올라오거든요. 그런 공고들을 노리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내가 그 채널의 감성과 어떤 부분이 이제 재미 요소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에 지원해보기 참 좋겠죠. 왜냐면 내가 이미 구독자로서 즐겨보고 있던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터트려야 하는지,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이 사람의 매력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그런 공고가 올라온다면 꼭 놓치지 않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분당 1만원, 건당 10에서 15만원짜리 단가의 작업물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언제까지 이런 단가가 박살난 작업물들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내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내 몸값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포트폴리오겠죠.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기획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기획적인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냐? 첫 번째로
당연히 구독자가 높은 채널들에서 작업을 한 편집자겠죠. 결국 구독자가 높은 채널에서 작업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런 메이저 채널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편집 실력은 당연히 있고, 그런 유머 코드나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을 잘 지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첫째로 구독자가 높은 채널에서 편집을 한 편집자는 당연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이고요. 둘째로는 당연히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를 터트린 영상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이게 좋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겠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탄 영상을 여러 개 제작했다는 건 이 편집자가 유튜브 전반의 알고리즘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채널을 처음부터 성장시킨 모습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채널에서 어떤 부분들을 담당을 했고, 브랜딩을 어떻게 진행했고, 또 어떤 톤 앤 매너를 갖고 이 채널을 성장시켜 왔습니다를 증거로 보여주시면 그것도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나아가시다 보면 큰 작업까지 할 수 있는 편집자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포트폴리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해요. 당장 무언가 딱 성과가 빡 하고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편집을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천천히 성장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고 충분히 다른 클라이언트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찾는 편집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런 SNS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허황된 꿈에 부푼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갖고 꾸준하게 시작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가보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몸값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촬영을 선택했습니다. 촬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촬영 현장에서 촬영에 함께 하게 되면은 편집 시간이 줄어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현장에 투입돼서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날려야 되는지 파악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편집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영상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편집을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만큼 좋은 촬영 결과물이 있을 때 더 좋은 편집을 통해서 더 좋은 영상,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집만큼 집중해야 할 게 저는 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뿐만 아니라 촬영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편집자라면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겠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촬영 따로, 편집 따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퉁쳐서 맡겨버리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편집뿐만 아니라 촬영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전 대략적으로 알려드린 것이고,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 뭔가 유튜브 편집자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다가오는데 영상 편집 독학으로 시작해서 편집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음은 25년, 26년 그때가 돼도 좀 변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속 가능성을 갖고 꾸준히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그럼 즐거운 작업 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